지난 22일 한 제보자가 추적 60분 팀을 찾아왔습니다. 현직 사립유치원 원장이라는 그는 학부모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유치원의 은밀한 세계에 대해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유치원은 한국어를 하면 거의라는 걸 이상의 수입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통상 대형 유치원들 300명 규모로 봤을 때 순수익이 월 8천 정도가 평균이에요. 8천씩 남는 돈들을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원장들은 굉장히 찾아요. 세금계산서 처리는 실제로 이면 계약을 통해서 페이백을 받고 있는 형태로도 또 하나의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친인척이나 지인들의 사업자를 만들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일단 원복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뭐 사진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서 세금계산서를 부풀려서 발급받고 그 다음에 엄청난 수익을 숨기기 위해 사립유치원에서 벌어진다는 편법과 불법들. 유치원과 어학원은 같이 운영하는 곳들은 어학원의 모든 경비를 유치원에서 회계를 떤다. 그리고 어학원에서 남는 수입은 오로지 다 수입을 한다. 그렇습니다. 대략 대한민국에서 몇 퍼센트 정도의 유치원에 이런 문제가 있나요? 만약에 사립유치원이 100곳이다 그러면? 100곳 다죠. 100%예요. 누가 자기 재산 투입해서 누가 월급만 가져가요? 100%죠. 원장들이 비영리라는 게 말이 돼요? 생계를 거기서 하는데 100%가 아니라 200%예요. 현직 유치원장의 고백,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현직 유치원 원장이 털어놓는 생생한 증언들은 잠시 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적 60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이 실명으로 공개된 지 2주. 학부모는 물론 온 국민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 공개 후폭풍, 그 현장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사례에 대한 토론회. 자리가 없습니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완전 문제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말아주십시오. 완전 문제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지 말아주십시오. 아이들 가르치는 분들답게 이런 절차, 예의, 과정 잘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수백 명의 사람들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입니다. 잘못된 것에는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에 여러 만연해 있는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한 사례를 발표하고 이와 관계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어떤 의견의 방향을 좀 잡으려고 하는 자리였고요.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례를 발표하는 순서가 되자 원장들은 급기야 단상까지 점령했습니다. 제도 보완! 제도 보완! 제도 보완! 여러분 이게 교육적인 행동이에요. 결국 이날 토론회는 40여 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제가 그날 토론회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부천에 있는 학부모들을 얘기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거는 그 원장들이 그 학부모들 부천에 집에까지 따라왔더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거는
유치원 원장으로서의 할, 그죠? 오늘 토론에 이렇게 소란을 피워서 죄송한데요. 이 소란을 피우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제목부터가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토론을 방해하고 단상에 틀어놓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면서까지 토론회를 무산시킨 사립유치원 원장들. 그들이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일주일 후 국정감사장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것. 유치원 실명이 적힌 이 문서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충격에 빠진 사람들은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입니다. 저기 신분증 확인 다 하셨어요? 즉각 긴급 모임을 소집한 부모들. 신분증 확인을 하는 거예요? 원 관계자가 그냥 오실까봐. 유치원 관계자 끼면은 아무래도 좀 부모가 불편하죠. 대책을 논의하는 동안에도 단체 대화방에는 끊임없이 부모의 글이 올라옵니다. 학부모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신도시 특성상 젊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 동탄. 이번에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에 이곳의 대형 유치원 10곳이 포함됐습니다. 원화수 400명에 달하는 A 유치원. 친인척 땅에 체험 농장을 만들고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 B 유치원은 운영비를 설립자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C 유치원은 설립자가 자신의 아들을 원장으로 세우고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월급을 줬습니다. D 유치원은 폐업한 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구매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이 유치원. 유치원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를 이용했습니다. 명단이 공개되자 이 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내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화가 난 학부모들은 유치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학부모들은 더 기막힌 현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 급식실을 제가 좀 확인을 했어요. 뭐 그런 식자재, 이제 뭐 조미료 등이 있는 곳에 뭐 양말이 걸려 있다거나, 그리고 그날이 일요일 저녁이었는데 그 싱크대 개수대에 음식물이 버려져 있었고, 급식실 식자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 오래된 식자재들과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주방 모습에 부모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취재진은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을 찾아가 원장들의 답변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에서 원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요즘 시기에 유치원이 노출되는 거 어느 유치원이 좋아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또 다른 유치원. 안녕하세요. 혹시 원장님 계신가요? 안 계세요? 네. 여기도 원장님이 뭐 사적으로 사용하신 부분
그리고 조카한테 돈을 입금했다가 돌려받으신 부분, 교육비를 유치원 돈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는 소명을 하셨나요, 원장님께서? 그런 내용 자체도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저희 다 내부적인 일이잖아요. 수차례 찾아갔지만 답변을 거부하는 유치원. 지금 원장님 계세요? 예? 어제 오셨었잖아요. 예, 그래서 원장님 안 계시다 그래서 또 왔죠. 예. 원장님 계세요? 바쁘세요. 바쁘세요? 많은 유치원을 찾아갔지만 원장은 단 한 명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해당 유치원들은 학부모에게 직접 소명하겠다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취재진도 해명을 들어보기 위해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유치원 관계자들이 출입을 막습니다. 서울 KBS에서 기자는 사양할게요, 저희가. 그럼 나가주세요. 자, 그럼 제가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유치원의 누구의 해명을 들어야 됩니까? 밀지 마시고요. 밀지 마시고 그 잘못을 해놓고 이렇게 통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이잖아요. 감사 결과 나왔으면 잘못이죠. 아니 감사 결과 나왔으면 잘못 아니에요? 그만요. 뭐가 그만입니까? 아유. 그러니까 책임 있는 분이 나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 있는 분이. 좀 부탁할게요. 그래서 설명을 하시라니까.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유치원의 입장을. 좀 다 입수하셨고, 아유 제주권 다 입수하시면 되잖아요. 제주권 입수하니까 유치원에서 설명을. 안 나가니까 감사할게요. D 유치원 설립자는 딸을 원장으로 세우고 1,0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줬습니다. 급여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설립자가 직접 답합니다. 학부모들을 충격에 빠뜨린 발언은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지랖 돈을 거치고 혼자서 애들 데리고 매일이 대도라고 뛰어다니는 원장이 하루아침에 쓰레기를 먹이는 원장으로 제가 했다는 자체 여러분들 한번 전화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 나오고 한 번만 해보세요. 지금부터는 가공식품 내립니다. 정말입니다. 원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지금 원장님 가공식품 D 유치원 설립자는 인근의 유치원을 하나 더 소유하고 있습니다. 설립자의 아들이 원장으로 월급은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날 학부모들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가 원장이라며 학부모들 앞에 등장한 겁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저분이 원장님이신 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분의 얼굴을 정말 처음 봤고 다들 얼굴이 너무 네. 원장님의 얼굴을. 네. 원장님인지도 몰랐고 엄마들이 이거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 깎으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는 이만큼 받지 않고서는 유치원 못한다. 그러니까 그 뒤에 계시던 분들이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장사를 하시지 왜 교육자를 하셨냐. 회계 시스템을 받아들이겠다 뭐 그런 얘기는 하셨어요. 그것도 고려만 해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떠셨어요? 좀 아니, 화가 좀 풀리셨어요? 아니 안 풀렸어요. 유치원 운영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해 적발된 B 유치원에서도 간담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담회 당일 기자들을 핑계로 간담회를 돌연 취소한 B 유치원. 우리는 해당 유치원 이사장을 KBS 토론 프로 녹화장에서 만났습니다. 원장님 개인 원의 비리 보도에 대한 입장입니다. 뭐 저는 저 원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아 들은 바가 없으세요? 그 보도가 나갔는데요 이미. 자신의 비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원장.
이틀 후 학부모들까지 유치원 출입을 막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뻔뻔한 원장들의 태도에 분노한 부모들은 취재진에게 유치원 비리에 대한 제보를 쏟아냈습니다. 지난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특정 후보 지지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유치원.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엄마들이 있어서 그러면 어머님은 선거 때 지지하는 후보 못 써요? 후보가 있죠.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인 유치원 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포함 불거진 논란에 대해 유치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전화로는 답을 안 할게요. 그럼 어떻게 여쭤보면 되나요? 뭐 찾아가서 인터뷰 요청을 하면 받아주시나요? 아니요, 인터뷰도 안 할 거예요. 이거는 학부모들한테 다 소명했어요. 잘못에 대한 인정도 반성도 없는 사립유치원 원장들. 하지만 당장 내일도 이들에게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부모들의 슬픈 현실입니다. 나는 워킹맘이다. 워킹맘이고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원칙이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했을 때 나는 그 상황이 두렵다.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 강당 안에서 어마어마한 분노가 일어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이 등원을 했어요. 그게 현실인 거죠. 이 유치원 학부모들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과의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세부 실천 사항. 교육자는 다음의 우리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1. 우리들이 지불한 원비가 오롯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잘 쓰였는지 똑바로 알고자 한다. 2. 우리가 낸 원비가 그 목적에 맞게 잘 쓰였는지 정확히 알고자 한다. 3. 우리 아이들이 교육 환경에 대해 상세히 알고자 한다. 결국 원장은 경영에서 손을 떼고 회계 시스템, 공개 입찰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모두 다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 정책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올해 유치원에 투입된 누리과정 예산은 약 1조 8천억 원, 지난 5년간 지원된 예산은 11조가 넘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엔 매달 유아 한 명당 22만 원, 방과후 활동비 7만 원을 포함하면 총 29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돈이 이렇게 원장의 사익을 위해 쓰였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이번 감사보고서 공개 후 추정 60분으로도 유치원 전현직 교사들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이 털어놓는 유치원 원장들의 비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보 전화는 주로 늦은 밤에 쏟아졌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퇴근한 후입니다. 언젠가는 터질 게 터졌다는 생각. 비리가 없는 유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깡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권위와 이 힘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 착각들이 이번에 후대게 당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비리를 제보한 교사들을 직접 만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장에게 밉보이면 이 업계에서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저희 이력서에는 어느 곳에서 근무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 원장님이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는 취업이 안 되죠. 안녕하세요. 그래도 용기를 낸 몇몇 교사들을 취재진은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유치원 비리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들. 처음에 선생님 계시던 3, 4년간은 아예 교사 등록을 훨씬 그 전부터 교사를 등록해서 그 교사는 계속 경력을 계속 쌓이는 거죠. 특히네요. 굉장히 특히고 또 급여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 기억으로 막장이가 달랐던 것 같아요. 생태 체험비를 어디? 해당 유치원은 이번 감사에 적발됐지만 부정 채용 의혹은 없습니다. 유치원을 찾아가 원장에게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서울캐드스에서 왔고요. 네. 원장 선생님 계십니다. 지금 그 연수하셔서 지금 따님이 그 원에 교사로 계셨는데 그 출근을 안 하고 계속 교사로 등재돼 있었다. 그런 사실 없고요. 사실도 아닌 이야기가 제가 지금 응대할 이유는 없고요. 제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는데 딱 보면 탈세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 돈이 아니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사는 유치원에서 입금해준 돈을 출금해 원장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때로는 원장이 현금을 건네주면 다시 원장에게 이체했습니다.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우리는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런 적 없고요. 있을 수 없고요. 다른 원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없고요. 신고를 하고 싶지만 저는 힘없는 교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쨌든 비밀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꼬치꼬치 물어볼 수 있는 교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취재 중 우리는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인 유치원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숲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원생 모집을 했던 유치원. 비인가라면 교사들은 어떤 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요 숲 유치원이 부설 숲 유치원이 인가 받은 유치원인지를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요? 여기요? 예. 여기는 인가받지 않은 곳이네요. 인가받지 않은 곳이요? 네네네. 그러면은 요 유치원의 선생님들은 네네네. 유치원 교사로 정식으로 채용이 되는 건가요? 저희요? 예예. 저희도 지금 정식으로는 채용이 안 돼서 유치원에서 일했던 교사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교사는 원장 남편 회사에 프리랜서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합니다. 유치원 선생님으로 알고 지원을 하고 채용이 되신 거죠? 네, 그렇죠. 담임 교사로서 반 운영을 상담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유치원 선생님으로서의 경력은 뭐 전혀 인정을 못 받았나요? 네, 전혀. 지금까지 사업자 그러면? 프리랜서 간이가세자. 비인가 유치원 운영에 편법 고용 의혹까지 과연 사실인지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자영사업자거든요. 그래서 나도 인건비 지원도 좀 받을 겸. 채용 전에는 설명을 하진 않으신 거네. 그렇죠. 근데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속상했을 것 같긴 해요. 그 숲유치원이 저희가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 드릴게요. 비인가. 여기까지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죄송해요. 여기 기사 글 댓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교사들 아이디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교사들 포털 사이트 아이디요. 그래야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알려주면 원장님들이 직접 하겠다. 실제 원장이 교사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한 원장은 아예 댓글 문구까지 직접 작성해줍니다. 심지어 대선 때는 유치원에 유리한 입장을 밝힌 특정 후보의 지지까지 강요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요? 안철수 의원 댓글 달라는 것은 있었어요.
이분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이분 이렇게 뽑아, 이런 분이 돼야 된다고. 원장들의 정치 개입은 댓글 조작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당원으로도 자주 가입합니다. 교사진들은요. 당원 가입서 많이 있습니다. 쓰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 안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 써야 됩니다. 왜? 저희는 힘이 없기 때문에요. 비리 유치원 공개 후 조금씩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원장의 갑질입니다. 저희는 원장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쁨조입니다. 이벤트를 많이 해드려요. 촛불 켜고 프로포즈 마냥 우리 원장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런 것도 해야겠고요. 이벤트 준비를 하고 하더라고요. 이벤트? 저녁에 생일날 적에 원장님 혹시라도 원장님 들어오면 우리 생일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선물 이렇게 드리면서 기념사진 찍고. 그런데 취재 도중 현직 유치원 원장이 추적 60분을 찾아왔습니다. 교사들의 제보는 사실일까? 우리는 먼저 차명 계좌 의혹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런 유치원들이 실제 현장에도 있습니까? 비일비재하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회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의 통장으로 지출을 한 후에 다시 그 지출된 금원을 페이백 형태로 사용하죠. 댓글을 강요받았다는 제보 역시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유치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여러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받고 원장이 직접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회를 하게 될 때 각 유치원별 할당된 인원이 있어서 그 동원되는 교사들은 출장 명목으로 집회에 동원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터져나온 놀라운 고백. 그는 다른 원장을 통해 입수한 것이라며 취재진에게 장부 하나를 건넸습니다.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을 빼돌리기 위한 비밀거래 장부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공해 주신 장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유치원들이 순이익이 많이 남고 그 순이익을 은닉하기 위해서 다양한 편법들을 사용하고 그러한 방법들을 활용한 유치원들의 리스트와 그 액수인 거죠. 네. 원장이 건넨 장부엔 유치원과 교제업체의 거래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전국 사립유치원 140곳의 이름이 적혀 있고 유치원마다 각기 다른 액수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억대가 넘는 곳도 많습니다. 교재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 교재를 납품한다는 대가로 물품 납부 계약서를 원장님들과 체결한 후에 물품 공급 계약서를 가지고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그 대출을 받은 금원을 사실은 교재 공급이나 물품을 납품한 금원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대출받은 금원을 원장에게 제공을 합니다. 원장의 주장에 의하면 교재업체는 유치원과 교재 납품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서를 가지고 교재업체는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원장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원장은 유치원 운영비로 이 대출금을 매월 할부로 갚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치원 원장이 교재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온전히 원장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회계사는 뒷돈을 챙기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합니다. 교재 대금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3천만 원, 4천만 원 일하면 매해 교재 지급에 맞춰서 현금 지급을 하면 될 텐데 이걸 돈을 빌려서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제 지급하는 형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건
애초에 교재 대금보다 훨씬 비싸게 비용 계상을 하기 위해서 리스 회사를 끌어들인 게 아닌가 하는 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유치원과 교재 회사, 리스 금융사가 얽히고 설킨 비밀거래 의혹. 원장은 제작진에게 또 하나의 문자를 보여줍니다. 리스 금융사가 원장들에게 보낸 홍보 문자. 교재비 50%를 되돌려준다는 노골적인 문구가 눈에 띕니다. 유치원 원장들의 은밀한 거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업체에 실제로 가보셨다고 했는데 어땠나요? 그 업체에 유치원 원장님들이 좀 많이 계셨나요?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면담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원장님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직 유치원 원장이 우리에게 건넨 비밀거래 장부입니다. 교재 대금 부풀리기, 리스 회사, 페이백.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유치원을 둘러싸고 나온 단어들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대금을 부풀려서 운영비를 빼돌리는 수법은 유치원 원장들 사이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했던 유치원이 일부 원장들에겐 그저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이쯤 되면 유치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했던 현직 유치원 원장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조금 알 것도 같은데요. 우리는 원장들을 직접 만나 그 속내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은 감사에 적발된 전국의 유치원 원장들을 찾아갔습니다. 운영비를 개인 돈처럼 사용한 원장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이 유치원 원장은 본인 소유의 땅을 유치원에 임대해주는 명목으로 4천여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본인이 임대 계약을 하시고 거기에 임대 수수료를 받으시는 거는 그 유치원 운영상에 적절하지 않지 않나요? 공유주부라니까요. 공유주부인데 네. 애들 위해 쓴 거예요. 장점이 없는 거예요. 이곳은 운영비로 설립자 개인 시설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했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두말 없이 돈 상수시켰잖아요. 돈을 내놨으면 그건 가져갈 수 있어야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유치원은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원장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몰랐어. 그래서 그냥 일단 이렇게 돼버린 거고 저희 애기 아빠 3년간 일을 하셨어요. 사태가 확산되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한 한유총. 하지만 속내는 달라 보였습니다. 보도 자료를 통해 감사 결과 공개가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징계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비리 유치원이란 지적에 대해선 가짜뉴스, 정치 선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사립유치원이 원장의 사유재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저희가 소중한 재산을 였지만 기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70억 유치원을 세워놓고 기부한 적이 없는데 한 푼도 가지 마라. 가져가면 안 된다. 법상 재무회계 규칙은 그렇게 돼 있죠. 그 재무회계 규칙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기관으로 필요 없다. 앞으로 공개로 간다. 그러면 저희를 매입이라도 해주세요.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 떠나고 싶어요. 토론회가 끝나고 다시 한번 입장을 물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전화드렸던 KBS 추정유식팀인데요. 이제 사유재산이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오늘 토론회에서도 나왔는데 사립유치원은 일반 학교와 다르게 그 토지하고 건물이 사유재산이에요. 그 구조는 그 개인 어떻게 보면 사업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뭔가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이 마련돼야 된다. 사유재산 인정이 상식이라고 주장하는 한유총 비대위원장. 일반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 모아놔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토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동안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집단 행동을 통해 실력 행사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유아교육 발전 정책 세미나장에도 이들은 몰려왔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가 사립유치원 죽이기라며 반발한 한유총. 이날 세미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유치원에서 문제가 생겨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유치원 교사들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부모들인데, 사실은 아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표현하기엔 너무 어리고, 그리고 부모들은 그 연대에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없고, 유치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 거의 이제 그 개인 원장이 그 시설에서는 왕이죠.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 내에서 조직력까지 갖고 있어 국회의원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번 명단 공개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표가 아쉬운 때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적게 차이 나면 몇백 표 차이로도 표가 갈리는데, 연합회 정도면 5천에서 10,000명 정도, 그 정도 사람들과는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 걸 텐데요. 척지지 않으려고 하고 대립하지 않으려고 하죠. 실제로 사립유치원의 이익에 반하는 법안이 발의되면 표로 국회의원을 협박한다고 합니다. 유치원 입장이 죽을걸요. 민원도 엄청 하고 막성이 가까운 이렇게 하면 표로 부탁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교육청 감사관들에게도 압력을 행사한다는 한유총. 여러 가지 형태로 정치인들이라든지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감사를 모면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뭐 지역에 감사를 나가는데 도의원이 현장에 와서 이렇게 한번 휘둘러 보고 가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제 도의원을 통해서 그렇게 오히려 갑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경기도 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압력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유치원의 감사 기관인가요? 국정감사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고충도 일부 참고를 해주셔서 감사를 좀 무엇을 잡기 위한 것보다는 선처와 그다음에 지도를 하는 쪽으로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립유치원 감사를 나갔는데 시민감사관들의 언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상처도 많이 받고 불쾌했다라는 민원도 반대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감사를 나가는 것이지 잡들이 하러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가 하면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은 쏴 죽이고 싶다. 면전에서, 그것도 사람들. 그런 이제 협박, 또 뒤에 나가는데 밤길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현금 10억과 차 보니까 덜덜거리는 건데 우리 바꿔주겠습니다. 뇌물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 실제로 배달된 선물을 돌려보낸 적이 있다는 김거성 감사관. 택배가 왔다라고 해서 저는 뭐 그 교회에 상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회 문 앞에 놓고 가십시오. 제가 이따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택배 기사가 이건 직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골드바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거는 받을 수가 없으니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돌려 보내십시오.
이렇게 했던 사안이 있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거를 보냈던 사람이 그 유치원을 한 3개 경영하는 그러한 이른바 설립자였던 것을 이제 알게 되고.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사 중에 있고요. 그게 근거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의 부설 유치원. 유치원 설립자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앙으로 시험을 나가는 설립자를 직접 만나 골드바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가 김가성 씨한테 보낸 취임때 이게 금괴입니까? 그 골드바 주식회사 이게 회사 이름이.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금괴가 아니고 페넌트 보낸 겁니다, 목사님. 금괴가 아니라 취임패였다고 주장하는 원장. 유치원 운영비를 차 보험료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다른 유치원 보낸 거는 유치원 돈으로 차드사 할부금내 전에 안 해요. 이게 유치원은 계좌가 개인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죠. 내 개인 차, 유치원 차 하나 내가 낸 차인데 내가 벌었다 또 지르는 돈이 있잖아요. 하나원 돈으로 낸 거예요.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가진 한유총. 이들은 이미 거대한 권력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집단이거든요. 이 집단은 어느 집단보다도 굉장히 아주 센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국공립유치원과 달라서 감사 대상이 아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지원금을 받고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때는 비영리 기관을 운영하는 교육자라고 강조하고 정부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때는 개인 사업자라고 주장한다면 이율 배반적인 것 아닐까요? 심지어 일부 사립유치원은 내년도 입학 설명회를 보류하고 폐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해 학부모들은 더욱 애가 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치원에 비리 의혹이 있어도 아이가 밉보일까 작은 질문조차 할 수 없었다는 학부모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번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기까지는 1년 넘게 싸워온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수 먹자.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하나 전 의원. 임기 중 출산한 장 전 의원은 곧 있으면 유치원에 갈 4살 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빠가 만난 거. 지난해 초 엄마 장하나 씨의 눈을 번쩍 띄게 한 기사 하나가 보도됐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 척결 추진단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비리 사실을 대거 적발해낸 것.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유치원 이름은 익명으로 돼 있어 부모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감사를 한 건 좋은데 그러면 학부모는 그 비리 유치원에 계속 모르고 아이를 보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 불합리함을 느낀 장 전 의원은 뜻을 같이 하는 엄마들과 함께 시도교육청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답변은 장 전 의원을 더욱 황당하게 했습니다. 전남, 세종을 제외하고 다른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겁니다. 집행 부적정이나 18만 원. 똑같은 어떤 대한민국 교육 당국인데 그 입장이 다 다르니까 그거 보면서도 이것 봐라 이게 이렇게 원칙도 기준도 없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비공개한 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면 준기관이 법을 어겼다는 거야 이렇게 당연히 의문이 생기잖아요.
시도교육청마다 입장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직접 전국 시도교육청에 문의해봤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한 공개 기준도 입장도 제각각입니다. 유치원만이 아니라 이제 공통적으로 감사 결과는 이렇게 비실명으로 전문 공개한다는 게 우리 내부적인 원칙이었으니까 그렇게 공개해왔던 거죠. 감사받은 기관에서 개인정보하고 아이디 있는데 좀 곤란하지 않냐 항의가 들어가지고 이게 유추가 가능한 거잖아요. 유치원명을 입력을 하면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구체적 원장이 누군지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개인정보라고 보고 그냥 공개하는 거거든요.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감사 결과는 공개가 원칙이라고 변호사는 지적합니다. 다른 행정처분을 받음에 있어서는 이렇게까지 이 처분의 당사자를 검색을 해서 유추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까지 개인정보로 보호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률적인 기준이 교육부 차원에서 전혀 교육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교육부의 입장도 물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사실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감사를 담당한 기관에서 이제 공개를 하고 범위도 정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편차가 있었던 거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엄마들은 지난 5월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모들은 마른 수건 비틀어 짜서 내는 세금이 바르게 쓰여지는지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사용하여 입속을 챙기는 비리 보육기관 명단 공개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소송이었습니다. 엄마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뒤늦게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감사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 지난 7월 5일 공개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전까지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7월 5일 이후에는 저희가 그 전에 비공개한 게 사실 좀 잘못됐답니다 하고 저희에게 줬으면 되잖아요. 전혀 주지 않았고 거기서부터는 이거 시도교육청들이 내용 안 준 게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잖아요. 사실 교육부는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도 손을 놓다시피 했습니다. 추적 60분이 이번에 공개된 비리 유치원에 내려진 처분 내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총 5,254건의 처분 중 파면은 1건, 나머지 약 98%는 중징계도 아닌 경징계, 단순 주의와 경고 등으로 그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파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유치원 원장은 파면 후 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총괄부장으로 일해왔습니다. 된 상황에서도 원에 남아서 원의 경영에 계속 관여를 하신 거잖아요. 원장의 공석이었죠. 어쨌든 파면된 이후에도 원에 남아서 경영을 계속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비리 사건이 터져도 굉장히 약한 징계만으로 끝냈던 것은 좀 교육 당국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가 막 이제 발표하는데 법을 개정했나요? 아니잖아요. 법 개정도 안 됐는데 하겠다는 거면 교육부가 이전에도 할 수 있었고 이전에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요 정말. 비용이 드는 일이 없습니다. 비리 유치원 사태에 분노한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요구한다! 썩은 감자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거를 먹고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욕심을 채우려는 그 생각들이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지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주실 거죠?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태를 해결해주기 바라는 학부모들. 추적 60분은 교육부에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답변을 거절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유은혜 신임 교육부 장관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전에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활동을 오래 한 경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추적
추정 60분의 조혜진 PD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취재를 하면서 만난 학부모님들께서 물론 원장님께서 크게 책임이 있지만 결국 최종적인 책임자는 교육부 아닌가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책임을 좀 통감하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책임을 수렴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예. 내년도 원화 모집을 벌써 안 한다고 하는 유치원들이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대책에 발표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대책은 부모들의 바람을 잘 담을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될 것이 제대로 아이들에게만 온전히 쓰인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이네 만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랑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좀 저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환경에서 평범한 음식을 먹고 평범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해맑은 웃음을 쭉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당정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 치원율을 40%까지 높이고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등 유치원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정부 대책 발표 직후 한유총은 정부 조치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부모들은 반갑고 다행스러운 한편 왜 이제야 이런 대책을 세운 건지, 이번엔 정말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사라지면 다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까 걱정하는 겁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 유치원이 더 이상 어른들의 탐욕으로 얼룩지지 않고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추정 60분이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추정 60분에서는 유치원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유치원의 또 다른 비리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준다는 이른바 유흥탐정. 성매매하는 곳이 편의점보다 더 많이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행복하게 유치원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 어디 유치원을 가나. 바뀔 때까지 참여하는 게 학부모로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작인데 기세를 잘 이끌어서 그 전까지 됐으면 좋겠어.